변명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 사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서울 망원동의 한 도로에서 새벽 3시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둠이 짙은 시간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를 건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시죠. 확인을 못하고 이 피해자를 그대로 치게 되는데요. 소지품도 나동그라지죠. 이 운전자 밖으로 나와서 이 피해자를 확인은 하는가 싶더니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다가 그대로 내팽개치고 차로 돌아갑니다. 네. 이 차 안에는 동승자도 있었는데요. 네. 조수석에서 한 사람이 내리고 이 차는 그대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허허. 네, 블랙박스 영상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 당시에 이 운전을 했던 가해자 남성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와, 어떻게? 내가 봐. 빨리. 네? 내가 형 저기 돈 갈 테니까. 저렇게 다급하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내리게 한 채, 그리고 자신은 차량을 타고 급히 주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버젓이 저렇게 치고도 말이죠. 당시에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저 차량에 치였던 행인, 하마터면요, 더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좀 새벽이었는데요. 한 3시쯤에 됐는데 뒤쪽에서 차 소리가 나더니 설마 저 차 운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쓰러진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겠지 119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차가 확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차가 가운데서 차들이 쌩쌩 달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2차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이 목격자분 얘기처럼요, 이 구호 조치 없이 떠나는 바람에 더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지금 저 차량에 치였던 피해자분의 상태는 어떨까요? 생명은 지장은 없는데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피해자가 20대 직장인인데요. 새벽에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을 해서 1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요. 세상에. 실제로 두개골하고 안면 골절 때문에 20일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수술 후에 많이 회복이 됐지만 어떻게 뇌 쪽으로 크게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와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지조차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김동철 원장님,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뺑소니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립니다만 어떻게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정말. 영상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정말 아침부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 사실 구조 조치 없이 저렇게 나가고 녹음 파일을 보면 빨리빨리 네. 아주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상황 판단보다는 네. 뭔가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 급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받았고요. 네. 근데 사실 구호 조치가 만약에 인도 쪽으로 사람을 좀 밀어넣고 네. 그렇게 갔었다면 사실 2차 사고에 대한 불안까지도 네. 조금 완화가 됐으면 네.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네. 본인에 대한 아주 다급한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네. 저렇게 피해자를 현장에 버려둔 채 주행랑을 쳤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차량 운전자 버젓이 저렇게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검거가 됐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 남성 도주 방법을 보니까 좀 치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고가 나고 부근에 이 차량은 버려둔 채 네.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은신처를 옮겨 다니면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끄죠. 네. 경찰의 어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은신처를 옮겨 다니다가 하지만 사고 9일 만에 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잠복 수사를 기다리고 있던 이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네. 네. 경찰이 잡고 보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뺑소니범 여러 가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드러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뺑소니범은 이 사고를 할 때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 상태였어요. 이 40대의 무면허 상태로 이 가해 차량을 몰던 이 뺑소니범이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절도 등의 6건의 혐의로 경찰에 수배하고 있었던 수배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후에도요, 뭐 5건의 범죄,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수배 중인 상황에서 그것도 면허 없이 운전을 했던 이 남성,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모든 곳을 막 활보하고 다녔네요. 그냥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교통사고가 나니까 본인이 지금 수배 중이잖아요. 그리고 무면허니까 내가 처벌받을 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작은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요, 우리나라에서 검거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또 사고가 나면 반드시 그런 단서가 남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설령 본인이 무면허나 네.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호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정말로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 이후의 조치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이런 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대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은신처를 옮기는 등 도주 행각을 벌여왔으며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새벽 시간대만 이동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피해 다녔습니다. 수배 중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도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그리고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동승자가 119에 신고했는지조차는 일단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사고 이후 이 9일 만에 검거했다는 것은 그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건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실은 제가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버젓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9일 안 걸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동승자가 미조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일단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말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전화 한 통화 못할까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동승자도 동승자고 도주한 것도 도주한 거지만 사람이 채웠으면은 둘 때요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인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내 인생을 망치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진짜 이 죄질이 너무 나빠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특가법상 이제 뺑소니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서요. 만약에 사람이 다칠 경우는 1년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거든요. 거의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높게 처벌을 하느냐? 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날 수 있어 사람을 이렇게 칠 수 있잖아요. 그건 과실범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뒷차가 부딪힐 수 있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게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죄질이 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뭐 음주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반드시 구하라는 게 법의 명령입니다. 네.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옛 어르신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한때 근심을 피하려다가요, 더 큰 재앙에 닥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